자, 다음 주제 바로 나왔는데요. 탄핵 위한 떴다방이 아니군요. 떴다당이요? 이거 떴다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급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아예 당을 만들겠다. 그동안 무슨 당 얘기를 조금씩 비쳤는데 이제 아예 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막 이름도 붙였어요, 거기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어깨를 들고 연대하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퇴진당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정혁신 변호사. 네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당을 만들겠다고 뭔가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검찰 소환 8일인가요?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무슨 퇴진당 이걸 만들겠다고 저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일까요? 글쎄요, 뭐 생각하고 말하는 건 자유지만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12월 8일에 검찰 소환인데 예. 그런데 오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뭐가 있었냐면 윤관석 의원하고 강래구 감사 재판이 오늘 있었어요. 뭐 이제 돈봉투 사건. 예. 그렇죠.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윤관석, 강래구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일은 또 누구 재판이냐면 예.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구속됐거든요. 근데 구속 기소됐는데 그 사람 재판은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판 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백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처만 구하고 그냥 아주 사소한 부분들만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송영길 대표가 당을 만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달 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달 중에 구속이 안 돼도 다음 달이나 늦어도 그 다다음 달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예. 어떻게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지 예. 심지어 영장이 청구가 돼도 기각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강래구 그 보좌관 윤관석 그다음에 그 이정금 사무부총장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 친당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당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좀 편하십니까? 마음이 아니면 조금 뭐가 부담으로 막 뒤에서 다가옵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는 말리고 않다.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명예에 굉장한 스티커치가 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강력하게 투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일부 정익준 변호사님의 의견도 동의하는 게 지금 그 송영길 대표를 향한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련되신 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렇죠. 다 이미 재판받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든 오해를 살 수 있기 딱 좋은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중도층 국민들께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싸움하는 것은 조금 많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좀 신당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신당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도 병립형 회기냐 예. 아니면 연동형이냐 뭐 권역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당 하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이 더 잘 싸우고 있으니까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고 있으니까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가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취지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 윤석열 위성정당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도 그게 반윤이라는 걸 내걸고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반윤이잖아요. 근데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거절을 한 건데
앞서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하기 어렵다 이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요. 들어보시죠. 저는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게 없습니다. 신당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제가 송영길 대표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책 5권 산 거 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랑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네네네. 저는 그럴 이유는 명확하다 봅니다. 왜 예.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와 제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는 저렇게 누누이 선을 걷단 말이에요. 오늘도 걷고 앞서서도 아예 걷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계속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의 좌충우돌 자가망상이죠. 좌충우돌 자가망상입니까? 저는 어쩜 좀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해요.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몰락? 무튼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막 던지는 겁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변희재, 이현주죠? 예,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막 던지는 겁니다. 뭐 하여튼 반윤석열의 기치로 모여라. 반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 뭐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 저는요 앞서도 여러 사람이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이 조작 사건입니까?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고초받고 있는 측근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반윤석열을 얘기하고 윤석열 퇴진당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예. 정말 뭐랄까 좀 이 수사, 재판 이런 데 좀 임하면서 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돌파해내겠다. 예. 정치적 돌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배지 달아서 사법적 재판으로부터 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예. 그래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겠다. 이 발상이잖아요. 이건 최소한의 국민적 도리도 예.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 앞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신당 관련해서 뭐 좀 본인 생각을 좀 밝혔거든요. 지금 진행 사항을 스스로 소개를 좀 해놨어요. 그 내용이 좀 정리돼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물색해 보고자 한다. 돈 안 들고 역시나 구글 폼 정도로. 그럼 온라인으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구글 폼 온라인 모집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꺼내나요? 신당을 본인이 만들면은 서울 종로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놨죠.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있는 건 사실이다. 더 궁금하잖아요. 저거 누군지 나서고 싶은 분이. 이렇게 좀 어떤 지금 진행 사항을 저렇게 알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앙숙이죠. 안철수 의원.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당을 과연 만들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가 않고 네.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겁을 내서 오히려 몸값을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좋은 평가는 아니었군요. 안 된다는 취지였군요. 신성범 전 의원님. 종로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생기면 어느 정도나 이 많은 인원이 좀 모일까요? 종로 출마사는 저도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있을 텐데 온라인 정당 이야기는 아마 지난번에 자기가 대표될 때 문자 하나 안 보내고 됐다는 그런 점. 그래서 압박 수단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좀 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위죠. 그리고 하나하나 내 신당 준비는 차곡차곡 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나. 12월 27일까지 답변 없으면 이런 취지를 읽히고 오히려 신당이 성공할 거냐 이준석 신당이 예. 저 부분은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맞아요. 신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이준석 신당. 그런데 그 정당은 실패할지 몰라도 실패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다 뒤집었어요. 왜? 수도권이 55대 45 정도로 항상 예. 제가 처음 당선된 18대 빼고는 다 친야 성향으로 굳어져 있어요. 55대 45.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따라가야 55대 45예요. 45란 말. 근데 잠시 삐끗해서 60대 40이 되면
이게 의석수가 6대 4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예. 7대 3, 나쁘게 8대 2까지 가는 게 이 수도권 선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당선시킬 못 낼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많이 우수수수 되는 거예요. 아.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파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도 윤석열도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총선에서 이기는 건, 말을 바꾸면 다수당 되는 건, 예. 제1당 되는 게 목표라면 개인적인 호불호, 옳고 싫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인적 신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여권 일부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처럼 저 뻥카다, 불풍이다, 내용이 없는 실체에 부풀리니까 저기 넘어가면 값을 올려주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 과연 그런가?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수도권성의 특징. 두 번째는 예. 한동훈 장관을 투입함으로써 이준석을 덮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에 대한 태도를 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